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투데이 강원입니다. 심규원 동해시장이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돼 재판에 넘겨진 지 70일이 넘었습니다. 구치소에 수감된 시장은 아직 시민들에게 어떠한 공식 입장도 내놓지 않고 있는데요. 시의회에서는 시장의 사과 촉구와 비리 혐의를 감시하지 못한 시의회 차원의 자성의 목소리 발표를 놓고 여야가 대립하고 있습니다. 이준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동해시의회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들은 심규원 동해시장의 사과 등을 결의하는 안건을 오는 14일 시의회 임시회에 상정할 계획입니다. 시장 공백 사태를 초래한 것을 두고 시민들에게 사과하라는 겁니다. 심규원 시장 본인이 더 잘 알 거라고 봅니다. 사과를 하고 앞으로 재판에 임해야 된다는 이런 입장문 표명이 최소한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민주당 의원들은 국민의힘 소속 시의원들도 시장의 사과를 촉구하는 결의안에 이름을 함께 올려달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심규원 시장과 같은 당적의 여당 의원들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을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1심 법원에서 유죄 여부가 나오기 전까지는 입장을 내놓는 게 적절치 않다는 게 여당 의원들의 입장입니다. 시장에게 왜 사과 요구를 하지 않기로 했는지 국민의힘 소속 시의장에게 물었지만 입장만 설명할 뿐 인터뷰는 거부했습니다. 게다가 국민의힘 강원도당도 비슷한 방침으로 심 시장의 당적 유지를 결정했습니다. 여야 입장이 엇갈리며 시의회 임시회는 파행이 우려됩니다. 야당의 일부 시의원들은 시장 사과를 촉구하는 결의안이 상정되지 않으면 임시회 출석을 보이콧할 예정입니다. 여기에다 심 시장을 규탄하는 집회도 예정돼 여야 갈등은 더욱 커질 전망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의 동해 지역 당원들은 오늘 13일 동해시청 앞에서 관련 집회를 열 계획입니다. 이후에는 청곡동 로터리와 이도 사거리 등 곳곳에서 피켓 시위를 이어갈 예정입니다. MBC 뉴스 이준호입니다. 원주 택시업계가 택시조합이 사용하는 온다콜과 카카오 택시 간의 갈등에 휩싸였습니다. 카카오 유료 서비스를 이용하는 택시 기사들은 온다콜을 이용할 수 없는데 기사들은 영업권리 침해라고 반발하고 있고 조합 측은 대기업으로부터 지역 업계를 지키기 위한 수단이라고 맞서고 있습니다. 이병성 기자입니다. 원주 브랜드콜 택시는 경쟁력 확보를 위해 지난 2023년 11월 티머니 온다 택시로 전환됐습니다. 전화 호출은 그대로 유지하고 시내 고속버스 통합 예매 앱인 티머니고를 이용한 겁니다. 그런데 온다 택시를 이용할 경우 카카오 택시의 유료 서비스에 가입할 수 없다는 조합 정관에 따라 두 서비스를 모두 이용하던 기사들이 제명됐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해당 정관이 부당하다고 보고 시정 조치를 내려 조항은 삭제됐지만 여전히 콜은 받을 수 없었습니다. 카카오 유료 서비스는 카카오 갓등과 광고띠를 붙여야 하는데 온다콜도 조합 규정에 갓등과 광고띠를 붙여야 한다고 돼 있기 때문입니다. 제명됐던 택시기사들은 조합 측이 개인의 자유로운 영업 권리를 침해하고 있다고 반발하고 있습니다. 카카오 가맹 택시에 대해서는 지역콜을 아예 못 쓰게 막으려고 차단하고 있다고 꼼수를 쓰고 있는 거죠. 반면 조합 입장은 상반됩니다. 카카오 가맹 기사들이 무리한 요구를 한다는 겁니다. 대기업인 카카오가 요구하는 가맹비와 수수료, 불합리한 제재에는 아무 말도 하지 않으면서 조합이 요구한 가장 최소한의 의무인 갓등이나 광고띠마저 거부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또 원주 전체 하루콜 중에 많게는 70% 이상 카카오 택시에서 가져간다며 업계를 지켜야 하는 상황이라고 밝혔습니다. 카카오 회원분들이 200대가 그냥 15,000콜이든지 2만 콜이든지 열심히 수행하면 되는 것이지 우리 1,900명이 하루에 4,000콜에서 6,000콜을 나눠 먹으면서 영업을 하고 있는데 영업의 자율권을 보장해야 한다는 쪽과 지역 업계를 대기업으로부터 지켜야 한다는 입장이 첨예하게 엇갈리면서 감정적인 대립으로까지 번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병선입니다. 요즘은 각종 생필품은 물론 음식과 식재료도 인터넷으로 주문하는 분들이 많은데요. 그런데 배달 음식의 원산지를 속여 파는 행위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원산지 표시 단속 현장을 김도균 기자가 동행 취재했습니다. 요즘 많이들 사용하는 배달 앱입니다. 그런데 춘천의 한 음식점에서 판매하는 순두부 요리에 원산지가 나와 있지 않습니다. 단속 직원들이 현장을 찾아가 불시 점검을 시작합니다. 원산지 미표시로 과태료 30만 원 처분을 내립니다.
잘 몰라가지고 근데 이제도 저희 이제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교육 안 받으셨어요? 아니 본사에서 다 이렇게 해주시고 추가로 이제 빠진 부분은 제가 하는데 여기까지. 춘천몰에서 양념 돼지고기를 판매하는 육가공 업체도 원산지를 표기하지 않았습니다. 두부 제조업체는 콩의 원산지를 모두 춘천이라고 표기해 팔았는데 알고 보니 다른 지역의 콩을 섞어 쓰다 적발됐습니다. 이런 배달앱이나 인터넷, 홈쇼핑 입점 음식점에 대한 원산지 단속은 2022년 처음 시작됐습니다. 코로나19를 기점으로 온라인 음식 시장이 가파르게 확장됐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판매액과 수수료 등을 합친 온라인 식품 거래액이 지난해 47조 3,500억 원대로 2019년에 비해 2.7배 이상 늘었습니다. 원산지를 속이거나 표시하지 않아 적발된 업체는 최근 3년간 강원도에서만 96곳에 이릅니다. 눈에 잘 띄는 곳에는 국내산으로 표시해놓고 상세 정보에는 외국산이라고 쓰거나 유명 지역의 특산물로 적어놓고 소비자들을 속이는 경우가 대다수입니다. 그 원산지를 허위 표시할 경우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돼 있고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은 소비자들이 배달 택배 음식을 안심하고 먹을 수 있도록 이번 주까지 원산지 집중 단속을 벌입니다. MBC 뉴스 김도균입니다. 시민사회단체인 춘천공동행동이 어제 춘천지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윤석열 대통령 구속 취소에 대해 즉시 항고를 하지 않은 심우정 검찰총장을 규탄했습니다. 이들은 검찰이 즉시 항고를 통해 구속 취소를 막고 상급심에서 오류를 바로잡을 수 있었지만 심 총장은 이를 포기했다며 총장 사퇴를 촉구했습니다. 이어 헌재 윤석열 대통령 탄핵 인용 결정을 촉구하며 춘천 거두사거리에서 어제부터 무기한 천막 농성에 돌입했습니다. 행정안전부가 이달 초 폭설 피해를 입은 강원도와 충청북도, 경상북도에 재난안전특별급여세 13억 원을 지급합니다. 재난안전특별급여세는 폭설 피해 지역의 신속한 응급복구를 지원하기 위해 지급되며 응급복구 장비 임차와 재해 쓰레기 처리 등에 쓰입니다. 이번 폭설로 태백과 삼척 지역에서만 비닐하우스 등 농업시설 100여 동과 시설물 10여 동이 피해를 입은 것으로 잠정 집계되고 있습니다. 드론이 묘목을 싣고 이동해 직접 나무를 심는 시스템을 영월군에서 준비합니다. 국토교통부 드론 실증도시 구축 사업으로 정밀 식재 시스템을 선택한 영월군은 묘목 이동과 비행 경로 구축, 투하 등 나무를 심기 위한 전 과정을 드론으로 진행하는 시험에 들어갑니다. 어제 국토부 협약과 착수 보고회를 마치고 컨소시엄 업체와의 협의를 거쳐 빠르면 이달 중에 시작됩니다. 이번 드론 실증도시 공모에는 전국 35개 지자체가 응모해 26곳이 선정됐고 강원도에서는 원주와 영월이 포함됐습니다. 강원도의회 박윤미 의원이 시대 흐름에 역행하는 도지사 관사를 민간에 개방하라고 촉구했습니다. 박 의원은 도정 질문을 통해 한 여론조사 응답자의 64%가 지자체장 관사 사용이 불필요하다고 답했고 김진태 지사 당선 당시 전국에서 관사를 숙소로 쓰는 곳은 강원과 대구, 전남 3곳뿐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에 대해 김 지사는 관사를 비상대기와 회의 공간으로 쓰고 있다며 공적 기능과 전통을 고려해 결정할 일이라고 답했습니다. 정성군 민생회복지원금 지급이 시작된 가운데 첫날에만 7,000명 이상의 주민들이 수령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정성군이 강원랜드 배당금을 활용해 강원도 최초로 민생회복지원금 재원을 마련한 가운데 첫날에만 7,298건 21억 9천만 원이 지급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정성군은 다음 달 30일까지 민생회복지원금 지급 완료를 목표로 읍면 행정복지센터에 별도 지급 창구를 마련해 전담 인력을 배치했고 오는 14일까지 집중 배부 기간을 운영합니다.
정성군 민생회복지원금은 1인당 30만 원씩 무기명 선불카드로 지급돼 6월 30일까지 사용할 수 있고 기한 이후에 남은 금액은 소멸됩니다. 평창군 보건의료원이 도내에서 유일하게 보건복지부의 장기요양재택의료센터 시범사업에 선정돼 운영에 들어갔습니다. 장기요양재택의료센터 시범사업은 의사와 간호사, 사회복지사가 한 팀을 이뤄 장기요양보험 수급자의 가정에 방문해 진료와 간호,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그동안 거동이 불편해 병원 방문이 어려웠던 의료 사각지대 어르신들의 어려움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K-팝 스타 BTS의 비가 최근 춘천 풍물시장에서 촬영한 사진을 SNS에 게시한 것을 계기로 춘천시가 풍물시장 활성화에 나섭니다. 육동환 춘천시장은 비가 춘천 출신 문학가 김유정의 대표작인 동백꽃 벽화 앞에서 사진을 찍은 소식이 알려지면서 국내외 팬들의 방문이 급증하자 SNS를 통해 비에게 감사를 전했습니다. 춘천시는 특허시장으로 조성 중인 풍물시장을 문화가 결합된 특색 있는 공간으로 조성해 관광객 유치를 활성화할 계획입니다. 속초시가 추진 중인 영랑호 관광단지 조성 사업과 관련해 속초시가 시의회에서 사업 설명회를 가졌습니다. 속초시는 사업 추진 배경과 개발 방향 등을 시의회에 공유하고 영랑호 주변 산책로와 도로 개설, 콘도와 시민 문화시설 조성 등에 관해 모레까지 순회 시민소통 간담회를 펼칩니다. 속초시가 발표한 사업 계획에는 오는 2031년까지 민간 사업자가 사업비 1조 376억 원을 들여 영랑호 일원의 대규모 관광단지를 조성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강원도가 올해 지역예술인 창작활동에 89억 원을 지원합니다. 2022년 43억 원이던 예산이 올해 89억 원으로 크게 늘면서 전문예술 입문 지원 사업의 경우 지원액이 평균 400만 원 증가했습니다. 이상으로 강원 뉴스 마칩니다. 고맙습니다.